예, 여러분, 기다리셨죠? 조금 늦었고요. 이제 저기 경북에서 오신 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로 하시고,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말 특별히 특별하신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김영건 의원하고 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소위 말 배우자분은 어떤 분인지 항상 이제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네.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인터뷰가 특별한 것은요. 정말 오늘 방송 내용으로 또 나가겠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분에 비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 심정으로는 이분은 꼭 한번 당선시켜 드리고 싶다 이런 건데,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나오시는 분들, 호남에 나오시는 분들, 충청도 쪽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렬히 퍼날라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임미애 후보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요. 남편,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셨죠. 김영권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의성으로 귀농하셔 가지고 소위 인제 농업, 축산업을 하셨고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의성군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고요. 2010년에 민주당 후보로 의성군 의원 선거 출마해서 또 당선됐고요. 그리고 잠깐 쉬는 사이에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및 공동 대변인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2018년에 경북도의원에 당선되신, 뭐 거의 우리들 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전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 당선된 거잖아요, 지역구에서. 네. 지역구에 3번 당선되신 거예요. 그쵸. 3번 나가서 3번 당선이 됐지요. 떨어진 적이 없으신 거죠. 없어요. 그 도의원 선거 2018 년도에 나갈 때는 그 선거 유세할 때 그랬어요. 도지사급 도의원이라고 예. 찍어 달라고. 예. 그랬는데 진짜로 말처럼 됐어요. 이번엔 제가 도지사 도전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경북 역사상 첫 여성 도지사 후보라고. 네.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인정을 안 해 주죠. 저희가 뭐 인정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민선 이후에 도지사가 모두 다 3 선하고서 그만뒀어요. 예. 예. 그니까 도지사 그 민선 역사는 길어도 실제로 도지사를 역임했던 사람들 숫자는 몇 명이 안 되는 예. 거죠. 더군다나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 유일하시고요, 광역에서는. 그렇죠. 아.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니까요.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유리천장인 거죠, 심리적 유리천장. 네. 예. 근데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 나가실 분들 접수하세요 했는데 민주당의 경북도지사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없었어요. 저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한번 전화를 받았었고 "이런 추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의성 군수 출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보고 있었던 거였죠. 음. 그런데 나 명색이 지금 여당이고 네. 172 석까지는 거대 여당인데 네. 경북도의 도지사 후보를 공천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도전장을 안 내미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리고 예. 제가 알기에는 장세호 현 도당 위원장님 뭐 추천이 좀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예. 본인께서 당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1 순위는 임미애, 그래서 1 순위가 고사할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이 그러니 소임으로 알고 이순희는 장세호 이렇게 추천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정돼 있었군요. 쉽게 표현하면 팔자하시네요 이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비례대표 당선되는 경우는 많아도 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그쪽에 당선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2006년도에 네. 경북에서 딱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것도 본인. 예, 도시 지역이 아니고 인구 5만 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도 하나였고 그때 후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죠. 지금 보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었다면 지금 대선 후보시겠는데요? 그랬을 가능성 많지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음. 그 국민의힘 그 전신의 당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었어요. 예. 맘만 바꿔주면 전폭적으로 차기 군수로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인상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지역에서 당선되신 이유가 네. 주위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거보다 한 거보다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민주당으로서 경북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저처럼 사랑받고 이렇게 귀여움 받으면서 정치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보기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창 보니까 네.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맞아요. 의성이라고. 소멸지수 1위. 와, 의성 마늘. 네. 그리고 그거 아니었어요? 저 컬링? 맞아요. 네. 그 김은정 선수가 저희 옆 동네예요. 아, 제가 그래요? 은정 선수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어요. 그 정도 살았어요. 관계시군요. 네. 근데 당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뭐예요? 굉장히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 하루에 뭐 수십 번 마음이 바뀌었죠. 네, 처음에는 전 사실은 이게 제가 이철우 하나 뭐 때려잡자라는 마음으로 이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닙니다. 당에서도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대선 이후에 경북의 상황을 다들 짐작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3% 조금 더 되는 지지를 얻었는데요. 의성 같은 경우엔 저희가 1월부터 해서 그 추운 영하 15도, 16도 내려가는 날씨에도 저희가 새벽부터 아침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대선을 치렀었어요. 온갖 연고 뭐 인맥 다 끌어들여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는데 의성 지역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서 2% 올랐습니다. 이 선거를 지고 나서 사람들이 겪은 좌절감이나 패배감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모두들 입을 닫았고요. 귀를 닫았고 TV를 껐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나와 공감하지 못하는 이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감에 빠져서 정말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임미애 네가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중앙당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중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예전에 무슨 총선 같은 게 있으면은 사드 문제 해가지고 성주라든지 금천 같은데, 김천 같은데 거기에서 찍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싸잡아 욕해요. 네. 뭐 사드 어쩌라더니 뭐 어쩌라 이야기하는데 그쵸. 저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소중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경북에서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시 모으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야, 박수 진짜. 뭔가 되게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대선 이후에 경북 쪽으로는 여행도 안 가겠다, 음식 뭐 농산물도 안 사 먹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전 되게 서운하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 더 찍어주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바깥에서 그렇게 질책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따갑고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경북의 민주당이. 아,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네. 그런 분들의 이게 한 4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이렇게 더 커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지지층을 포함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임미애 후보는 27년 만에 탄생한 경상북도 첫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했던 발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제 드디어 17개 시도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신 모든 분께 후보께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당의 험지인 경북의 여성 후보와 대구의 청년 후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 군 의원에서 시작해 3전 3승의 지방의원 경력으로 경북도지사 후보가 된 임미애 후보입니다. 27년 만에 탄생한 경상북도 첫 여성 단체장 후보입니다. 임미애 후보가 잔다르크의 기세로 민주당의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 밑에 서재현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하셨는데 어쨌건 저는 하마터면 경북에는 후보를 못 낼 뻔했다. 사실 그 뭐 100석이 넘는 이 거대한 정당들은 어떻게든지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보님 오셨다면 못 낼 뻔했다. 뭐 이런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나왔을 겁니다. 음. 예. 제가 아니었어도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왔을 텐데 지금 시기에 제 역할이 조금 더 제 쓰임새가 조금 더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4년도에 처음 남편이 출마를 해서 얻었던 표하고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얻었던 표를 생각을 하면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선거 때마다 10%씩 가량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35% 가량을 얻고서 낙선을 한 거죠. 10%씩 올리는 지지율, 이 의미가요. 이 안에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20년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경북에 오준기가 있고 허대만이 있고 김영권이 있고 김용태가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북에 대한 비난을 조금은 멈춰 주셨으면, 저희들 사실 정치에 미친 사람 아니고요. 선거병 걸린 환자들 아니에요. 음. 그 긴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그래도 밭을 갈고 조금씩 조금씩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 다 녹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 항상 똑같았으니까 그런 분들의 숫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프로씩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이제 또 이번 대선 측면이 그런 측면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보복 대선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또 그쪽 분들이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할 수까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선거 뭐 지역색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도지사 하면 정말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 몇 마디에. 근데 그런 분들이 당선이 지금 안 된다면 우리가 다음에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리스트 중에 임미 후보가 맨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여기 감사합니다. 저 나오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네. 쫙 보니까 서울부터 경기 이 라인업이 아주 황홀한데 거기 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광역에 나오신 분 중에 이름이 임미애가 있어서 이분 내가 아는데 왜냐하면 김영건 의원 때문에 내가 항상 네. 들었던 이름이라. 근데 실제로 경상북도지사 후보가 되셔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제일 먼저 인터뷰하겠다. 이분은 차라리 약간 좀 컨셉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이렇게 관심 받고 이런 지역보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구 후보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소외받는 쪽 분들이 우리 쪽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경북에 막 전화하고 임미애 진짜 괜찮더라 찍어달라 하고 네. 요 으쌰으쌰하는 운동을 벌여서 설사 그게 결과가 낙선이더라도 의미 있게 득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뭐였냐면 15%가 안 넘을 거다. 지금 저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12.9%예요. 네. 그러니 15%가 안 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선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출마를 결심하면은 득표가 어찌 되든 간에 저희는 사실 낙선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거든요. 매번 선거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선거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하고 만날 것인가, 군민들하고 만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지. 내가 몇 프로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안 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별로 그게 그렇게 큰 고민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좀 돈이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죠. 돈이 문제겠구나. 예, 보전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가만 있어봐. 후원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후원금 계좌를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992년에 그러니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셨고요. 네. 근데 지금 임 후보님께서는 이화여대 나오셨고 남편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92년에 귀농을 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동네 가면 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아이고 네 의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91년도에 남편이 졸업을 하면서 먼저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네. 92년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곧바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뭐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노동 현장에 투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농촌 현장에 들어가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이 저보다 조금 앞서서 농촌에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농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위장 취업이 아니고 아예 시골로 내려가시는 이야기. 네. 그냥 농촌을 잘 몰랐어요. 그만큼 힘든지도 몰랐고 그만큼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 남자는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남자한테 눈 멀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엄마 병원 실려가도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따라간 거죠. 저도 귀농에 대한 꿈이 있어요. 네. 행동으로 못 옮긴 것뿐이지. 그거 고민해 보세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별로 안 좋고 그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네.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건데
실행에 옮기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 만약 알았다면 이 결단을 했겠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드는 거예요. 속았다. 예, 약간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뭐 소 키우고 예. 농사 지으면서 사시다가 네. 갑자기 남편이 예. 국회의원이 돼버리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2016년도에 사실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비례대표로 이 농어민위원회가 뽑은 대표였는데 이게 칸막이 공천에 의해서 저쪽 C그룹으로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당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민주당의 역동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민주당의 중앙위에서 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체 후보들을 똑같은 조건에서 이 자신의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남편이 좋은 점수를 얻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군의원 뭐 이 과정들을 같이 거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는 아니에요. 2016년도는 제가 군의원이 아니었을 때예요.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제가 쉬는 그냥 타임. 예, 그때는 그냥 농사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군의원 나가시는 것도 네. 농사 등을 지어 보니까 예. 내가 군의원 등을 해서 뭔가 바꿀 게 있다고 생각해서 나가셨던 거잖아요. 2006년도에 제가 군의원 처음 하게 된 거는 당시 선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기초의원이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됐고 중대선거구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어머니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은 여름이 되면은 과일 천국이에요. 자두도 많이 나고 복숭아도 많이 나고 곳곳에 포도도 많고.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급식에서 전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개 그 너른 평야에 좋은 쌀은 재배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정부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집에 과일이 썩어나도 우리 아이들의 간식으로 이 한 상자를 넣어주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게 당시 급식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이게 처음에 군의원이 되게 된 그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죠, 그게. 네. 원래 그게 그런 동기가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왜 지역의회에 좀 내가 봤을 때 두 분은 지역에서는 약간 과스펙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면에서 분명히 네. 있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중앙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이력만 살짝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군의원 출신이 도지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고 실제로 해보니까 효능감이라는 게 있던가요? 있지요. 한꺼번에 많은 걸 바꾸지는 못하는데 이 변화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민회 활동을 하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농민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을 거지 끝나면 늘 여의도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 농사 짓는 걸로 농민의 1년 생활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외치는 구호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농민들의 삶을 조금 더 바꾸는 데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득의 시간들을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경북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천에는 이영수 후보가 농민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 복숭아 농사도 아주 멋지게 잘 짓는데 이번에 경북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송성일 그 당시 봉화군 농민회 회장 출신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게 맞죠. 네. 정치의 원래 본질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북이 되게 느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저 경북 어디에 산불 났을 때 네. 그 현 도지사
이런 양반들이 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맞아요. 비난받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 지사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으로 그냥 국회의원 하다가 음. 나 경북도지사 할래. 근데 그게 어떤 감성을 갖고 어떻게 도정을 하는지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그냥 있어요. 의전용. 예. 아니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의전을 따진다거나 권위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음.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의외로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조금 좋은 편.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되게 그 소탈한 이미지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제 의회의 의원들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속을 알 수 없다." 음. 그리고 "믿지 마라. 지금 국정원 출신이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해요. 아, 다 털어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얘기 같은 거네. "믿지 마라." 예. 그 지금 민주당 도의원은 몇 명쯤 돼요? 9명. 비례 비례대표 포함해가지고? 2명 포함해서 9명인데 한 분은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탈당하셨고. 아이고 참. 자, 뭐 남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왜냐면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김영곤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네. 구미에 나가셨을 때 기적 한번 써보자. 구미시장도 민주당인데 뭐 이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만 경북에서 민주당 최고 득표자예요. 또 이분이. 네. 그때 몇 퍼센트 정도 얻은 걸로 그때 기억하십니까? 35.6% 인가? 근데 2004년도 선거에서 떨어질 때도 18점 몇 프로인가 18.7% 인가 이랬는데 그때도 경북 최다 득표였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25점 몇 프로 얻었는데 그때도 최다였고요. 근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나오셨어요, 한번 우리 방송에. 그때 네. 나오셨을 때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주고 가셔갖고 아 그 그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망감보다 네. 그럴 줄 알았지만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근데 사실 김영곤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콘텐츠가 워낙 좋으시니까 농업 이야기 같은 거 들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하는 게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예를 들어서 그 농지법 위반 관련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김영곤 의원은 지금 뭐 이제 뭐 경북도지사 후보가 아니니까 아마 네. 경기도에 안 가 있었으면 이 선거 본인이 남편이 치렀을지도 나왔을 수도 몰라요. 있다. 예. 그러니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김영곤 의원만큼이나 네.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실 걸로 저는 믿어요. 지역에서 인기는 제가 쪼끔 더 있죠. 이걸 이제 경북 전체로 넓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네. 제가 그만큼의 중량감이 되느냐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게 특히 이제 보수적 지역이 특색 중에 하나가 이미지, 네. 그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면 스펙,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계급 투표를 못하고 언론이 만든 이미지 갖고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로 그 사람 평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보면 경북의 노무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나오실 수 있다면 일단 본인은 당에 대한 어떤 희생을 감수하지만 사실 그 희생을 당이 뭐 도와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가 치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경북에 민주당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중앙당 믿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중앙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관심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경북 민주당 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중앙당 입장에서는 그냥 전국 선거 있을 때 쓰고 잊어버리면 그만인 지역? 그래서 많이 서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건 중앙당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민주의 이 뿌리들을 쭉 유지해 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이어서 그냥 할 뿐인 거죠. 어떤 분이 댓글창에 대구 출신인 추미애 후보랑 해서 같은 미애라고
아. 저보고 어. 임다르크라고 막. 임다르크. 근데 제가 그렇게 전투적이지는 않은데 임다르크라고 붙으면 제가 영광이죠. 뭐 추다르크 제가 딱 봤을 때 닮아갖고. 스타일이요. 네. 우리 후보님 스타일이 조곤조곤 박살내는 스타일 있잖아요. 목소리 크게 안 높이고 조곤조곤. 예. 제가 남편이 화를 잘 안 내요. 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예. 누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에이 네가 서울대면 나는 하버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 정도로 어디 가서 잘난 척도 잘 안 하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리고 말이 느려요. 말을 1.5 배로 속도로 돌려도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요? 저도 인제 남편하고 30 년을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닮아서 어. 저도 1.5 배는 아니고 한 1.25 배로 돌리면 네 말 알아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일반 속도로 하면 약간 답답하다 이 예. 얘기를 좀 듣죠. 참. 근데 그런 스타일도 일 잘하세요 보면. 말만 앞세우는 분보다는. 감사합니다. 근데 선거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 때 경북 득표율이 23.80%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경주 이씨임에도 예. 불구하고. 지역의 벽은 높았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보복 투표. 네. 그게 후보의 어떤 질을 떠나가서 그냥 당보고 찍어준 게 굉장히 강했던 지역.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취임식이 있고 한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금 지방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득표 목표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최선을 다해 보고 얻는 만큼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각오랄까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초로 하나 잡자고 이 선거 치르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시리에 빠지고 흩어져 있고 마음을 이제 더 이상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경북의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 동지들한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힘을 모아보자 이런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말고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 득표율을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해 보자 이런 마음이어서 지금 목표는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님만큼만 얻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당선이라고 하세요. 네. 당선. 현실은 분명 엄연히 존재하지만 목표치를 높게 세워야 거기에 뭐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게 아닌가. 뭐 내가 당선이라는 걸 목표로 뛰어야 더 열심히 뛸 거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정치인들 인터뷰 많이 하다 보면 지역에서 당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 도민들을 다 만나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좋고 실력이 있음을 그 사람한테 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네. 언론이 우호적이지도 않고. 지금 이번 선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선거철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고작 악수라든지 지역의 무슨 공약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거의 시작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시작했죠. 예. 예. 해서 이제 내일 되면 명함도 도착하고 수시로 인제 제가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경북이 너무 넓어요. 음. 각 뭐 사회단체, 농민단체 내지는 유림단체, 종교단체 이런 분들을 원래는 뵙고 제가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화로 먼저 하는 거죠. 보통 인제 제가 군의원 선거를 하거나 도의원 선거를 할 때는 출마를 딱 결심하고 나면 지역의 어른들을 먼저 쭉 찾아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안 찍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을 해 보겠다고 나선 지역 일꾼은 지역의 어른들을 먼저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워낙 뭐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서 일단 전화로 먼저 인사를 쭉 드리고 있고요. 하는 데까지 해 봐야죠. 제가 지난 대선 때
마을을 다녀봤었어요. 마을을 집집마다 농촌이니까 다 다녀본 적이 있어요. 다 뭐 못 치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봉양면이라는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본소득 유인물을 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고 사람이 없으면 유인물만 넣어 놓고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절망감이었어요. 다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아. 소위 우리나라 표현으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이, 그것도 외롭게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2-3번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삶을 의지한 채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농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특정 한 당만 찍어주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경북이나 이런 데서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다면 느낄 그 벽.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배타심의 벽. 그래서 첫 번째로 감히 여자가 어딜, 그 어르신들의 배타심. 네.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감히 민주당이 뭘. 제가 2006년도 처음 출마했을 때 이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들었어요. 관광버스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앞에서 인사를 쭉 하고 맨 끝에 갔는데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분이, 그 왜 맨 뒷좌석은 높잖아요, 자리가. 딱 높은 데서 다리를 탁 꼬고 명함을 이렇게 보더니 어디 여자가, 아이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재수없어, 명함을 틱 던지시는 거예요. 야, 그 모욕감. 근데 우리는 또 그럴 때 되면은 약간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더 잘해드리고. 그쵸. 그리고 그게 잘 안 통할 때는 가끔 싸우기도 해요. 그 선거운동 한다고 자꾸 그렇게 비굴해지는 건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느낀 건데, 나를 속이면서까지 비굴해지면서 선거운동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날 안 찍을 것 같으면 가끔 싸워요. 그 전화로 한 번은 누가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봄에는 새벽 5시면 다들 촌에 일하러 나가시거든요. 네. 새벽 5시에 그분 마당에 가갖고 경운기 시동 거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과할 때까지 근 2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사과하던가요? 하셨죠. 야. 와이카노 이러면서 이제 그만해라, 가라. 사과하면 간다고. 제가 그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같은 동네에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착각해서 전화를 해야 할 분한테 안 하고 안 해야 될 분한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시길래 제가 그래서 참다 갔어요. 댓글창에 늘 감사님께서 멋지다 이 언니. 실제로 그런 거죠. 굽신굽신만 할 게 아니라 네. 잘못한 상대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자꾸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잘못한 줄 알아요. 제가 그 방송으로 자주 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계급 투표를 해야 된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그렇죠. 사람을 찍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해지셨는데 문재인 케어 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자기들한테 정말 가난하게 만든 사람들 찍으면 자기들의 심적 우월감은 생길지 몰라도. 그리고 왜 김영건 의원 그 업적 중에 계란 있잖아요. 계란이 왔어요. 네네. 그거. 계란 자체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신선하게 먹으면서도 그걸 만든 정치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그러니까 계급 투표를 한다면 아마 이 선거 구도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고 우리나라 이 정치 발전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건 이념 투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제가 어려운 처지에 처한 분들을 많이 군의원 할 때부터 도와드리고, 이게 뭐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렇게 자산들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해드리는데, 투표 때는 이게 그렇다고 내 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뭘 해준다고 해서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네. 댓글창에 응원 메시지 엄청 올라오는데요. 그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멋있어요. 대단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기죽지 마요. 감사합니다.
공감되네요. 이 지역에선 저렇게 해야 해요. 바위의 계란치기인데 존경합니다. 인미의 최고. 정말 멋진 분이시다. 경북구치소 되면 좋겠어요. 의성 고은사 입구에 살아요. 멋진 분이 아, 봉양에 계신 줄 몰랐네요. 국에 사시나 보네. 네. 트롯 노래를 많이 배우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럼 당선됩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일하기도 못하게 해놓고 뭐 한 게 있냐고.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도 못하게 해놓고 뭐 한 게 있냐고. 87 민주화 운동의 주역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임미애 뭐 이렇게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팬덤이 하나 벌써 만들어지는 분이.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김용건보다 나. 그러면 이제 선거 나가셨으니까 네. 공약이란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경북에 안 사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이제 킬러 콘텐츠 그런 거 하나 있을까요? 경북에서 내가 이것만큼 꼭 지킨다. 저희가요, 그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그러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하고 비교하면은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3.6배나 높아요. 저는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굉장히 무관심했었는데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북의료원의 설립, 거기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는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사실 또 코로나 시국에도 공공의료가 했던 역할이 있고 예. 이번에 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북대 병원장 그분이요. 네. 근데 그분이 경북대 병원은 그분이 원장일 때 코로나 환자를 아예 진료를 안 했다고.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좀 사실상 가깝잖아요. 거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가끔 공직자로 이렇게 뭐 청문회 대상이 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들은 저희도 인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이제 의료원의 의료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있고 개발공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있고 근데 보면 '어떻게 저런 분들이 원서를 내지? 굉장히 용감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이 적십자 회비 내지는 뭐 교회에 후원금 하나조차도 제대로 안 내본 사람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후원금을 걷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쥐는 평생 살면서 후원금 얼마 내봤냐 그러면 10,000원도 안 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력서를 내고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는 후원금을 걷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렇게 세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적자가 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개인은 빚져도 나라 빚은 완전히 나라가 절단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후원금 걷어서 한다고? 혹시 후보님 명함 갖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지금 없어요. 지금 방송 중에 네. 후원의 계좌 빨리 하나 띄워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후원의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선관위에 지금 이 절차 등록이 중이어서 안 돼서.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꼭 올려주시고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시면 딱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방송 중에 딱 맞습니다. 올리면은. 저희 그래서 했는데 선관위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그게 좀 3일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 후에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진짜. 뭐 속에 있는 거 다 빼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 15% 안 넘으면 내 전 재산 다 팔아도 소 몇 마리 다 선거 비용 빨아야 돼. 소 아니고요. 문중 땅까지 팔아야 이 선거 비용이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했었지요. 그러시면요. 네.
5월 중순 넘어서 한 번 더 나오세요. 초대해 분위기 더 주시면 올랐을 때. 대구하고 고맙습니다. 경북 네. 그리고 경남 뭐 울산 뭐 이런 쪽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되게 제가 다 인터뷰하는 게 목표였는데 음. 지금은 이제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갔다기보다는 정말 가치 있는 후보를 소개해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2주 뒤에 더 나오죠. 애국자십니다. 아니 제 성향이 엄지척. 좀 그래요. 성향이. 예. 자 여러분 그 인미애 기억하시고요. 인미애라고 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보가 안 나왔다거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경북 TK를 포기하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고요. 거기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위로로 나왔다. 그 표현이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맨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김천 다음에 뭐 사드 성주 이런 데 사람들 욕하시냐고. 찍은 사람도 있는데 20% 30%는 있는데 왜 욕하시냐고. 그분들과 같이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미 후보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덤이 만들어졌어요. 인미 후보님을 인터뷰한 새날까지 칭찬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면 사실 경북의 힘만으로는 저희가 이 선거를 치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자들이 많이 숨어버리셨어요. 이제 입을 안 열려고 그러세요. 그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16%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100명인데 16명이 찍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웃은 이재명을 찍은 게 아니라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 저 비슷한 경우가요. 대선 네. 끝나고 길거리에서 젊은 남성들을 보면은 네. 저 사람이 윤석열 찍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그 심리와 비슷한 거죠. 네. 우린 그게 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깥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두들겨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지역구 군의원 어렵게 출마시켰고요. 그 아세요? 성주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군의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길거리에 사진 보면은요, 죄다 빨간 옷 입고 빨간 피켓을 든 사람 사이에 딱 한 명 여자 후보가 있습니다. 이혜경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바깥에 계신 분들이 경북으로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고 숨고 싶어하는 지지자들을 자꾸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혜경 후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경북에 사시는 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서울인데, 여기는 전남인데, 여기는 충청인데 응원합니다 하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경북에 계시는 모든 분은 다 유권자시니까 네. 전화를 하셔갖고 인미 괜찮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언론에 노출될 기회도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저희 자꾸 전화해요. 좀 언론에서 취재 좀 해라 이러고. 사실 이게 화제가 되고 그 주류 언론이 이 인미 후보를 받아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도는 사실은 당선도 가능하거든요. 이미지화 시키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은 기껏 내놓는 사람이 경기도의 김은혜잖아요. 국회의원 2년 한 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때려잡는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경기도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경북의 인미애는 도의원 출신이지만 사실은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2006년도부터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성장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밑바닥에서 직접 농사 지으면서 경북이 사실은 뭐 대구하고 좀 다르게 상당 부분 농사 짓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전국에서 농민 인구가 제일 많아요. 한 36만 명인데 전국에서 농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이에요. 그런데 도지사는 국정원 출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농사만 지었다면 또 뭐 정치인으로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해볼 거 다 해보셨고 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지을 스펙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대 나온 부인과 서울대 나온 남편이 뭔가 좋은 일 해보겠다고 귀농해가지고 막상 농사만 지어봤더니 이거
현실의 한계를 느껴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된 케이스. 이런 정도 되면 저는 도지사 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참 잘할 것 같아요. 캐릭터 되게 재밌으시다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철우 지사가 도정 질문할 때나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이분이 뭐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흘리세요.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한 이틀 뒤에 가서 본인이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의전만 하시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를 떠받드는 직원들이 많은 걸 즐기는 정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취임하고 1년 딱 돼 가지고는 "야 내가 1년을 운동화를 몇 켤레 딸토록 다녀봤는데 경북의 인구 너무 적고 이래 갖고 안 된다. 대구하고 경북이 행정통합을 해야 할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 반대했고 "이게 아니다. 경남은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집을 그렇게 피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도정 질문을 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도정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선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눈도 하나 안 깜빡하고 행정통합은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로 인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도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한 그 아주 후보를 알아보고 우리는 민주당 안 찍어, 국민의힘 찍어 이거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선입견 없이 바라보면 누가 도지사 까면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한다거나 뭐 몇 %가 목표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기적 한번 써보시는 거죠. 일단 목표는. 고맙습니다. 여성이자 경북에서 지역구 당선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썸네일도 그런 의미예요. 이미 기적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지사도 한번 기적 한번 만들어 보자. 기적이라고 할 만하죠. 만약 이 상황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네.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실제 왜 농사를 지어보면 주 도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애로사항을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진짜 잘 모르는 분야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머릿속에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경북이 이게 권역이 좀 나누어져 있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농업도시,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산업도시가 있고요. 포항의 산업과 구미의 산업이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인제 북부권만을 놓고서 본다면 농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실제로 지난해 코트라에서 식품 박람회를 할 때 할랄 식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1억 그게 그때 1조 1,7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슬람권. 예. 그쵸. 근데 세계 종교 인구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슬람이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도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는 과일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쪼끔 비싸지만 채소는 굉장히 신선한 게 너무 싸요.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할랄 식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우리가 준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할랄 식품 인증원을 우리가 경북 북부권에 유치를 한다면 그를 통한 수출을 모색한다면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마켓이라고 있는데 새날에 사는 인터넷 몰. 네. 근데 거기서 파는 식품이나 이렇게 먹는 것 중에 그 할랄 인증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드물지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득을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네. 판매가 즉시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 우리 이철우 씨는 생각지도 못한. 이게 어. 대구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었는데요.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이게 그때 무산이 됐어요. 음. 경북은 대구보다 더 심해서 저희가 조례 하나를 발의를 해도 이게 이명박 때 통과됐던 성인지 뭐 이런 조례도 저희 지금 통과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극심한 반대로 이게 안 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청사 마당에 이 "인미애는 사퇴하라."라는 이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러 온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이고. 그럴 정도로 조례 하나하나에 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이면 도의원들 스스로가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가 안 돼요. 대단하네요. 지역이 갖는 특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거기서 그 도정 뭐 이런 거 활동하다 보면은 그 쓰는 에너지가 네.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한 서너 배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데의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아야 되니까 어렵죠. 참 우리는 보이는데 왜 그분들은 안 보이실까요? 실제로 어떤 분이 도지사를 하면 훨씬 더 내 지역이 좋아질 거라는 게 저한테는 보이는데 왜 그분들한테는 안 보일까요? 그러게요.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경북과 연관을 짓고 사세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내가 먹었던 참외, 성주. 성주 참외, 네. 그리고 저기 사과도 경북 쪽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청송. 어, 최대 사과 산지가 안동이에요. 상주, 상주는 꽃감. 꽃감, 네. 포도도 유명해요. 포도도 유명하고. 모동 포도. 그러니까 사실 농업 지역인 거잖아요. 네. 농업 지역에서 농사 지은 똑똑한 스펙 좋은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훨씬 더 마음을 잘 알아줄 텐데 유통부터 저는 개선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도 국정원 출신 도지사 후보보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훌륭하시고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시간만 되신다면 날마다 출연시켜드리고 싶어 지금 내 마음속에. 패널 한번 해보세요. 저 지역 내려가지 말고. 선거운동 고맙습니다. 이걸로 하시는 거지 뭐. 그래도 나가서 인사는 그럼요, 드려야죠. 그럼요. 네. 네. 민주당 후보들 다 가치가 소중합니다. 전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싸우는 분들인데 그분들보다 한 두세 배 주면 더 응원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바로 그런 후보가 나오셔서 마음이 짠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고맙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건 의원이라는 진짜 불세출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이제 임 후보님 차례이신 것 같아요. 네. 외조 잘해 주십니까? 그래도 잘 해 주지요. 예. 저희 집에 아마 저하고 남편 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둘이 그래요. "아유 이게 엄마 아빠만 사고 안 치면 애들은 참 삶이 편안할 텐데 이게 은근히 맨날" 웃기는 캐릭터세요 보면.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사고를 쳐 가지고 어.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 진짜 그러네. 네.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작은 어떤 몸부림 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저희 둘째가 옛날에는 정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을 집에 있다가 갔어요. 출마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이제 엄마도 인생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아보라고. 더 늦으면 무릎에 힘 빠지면 인생의 즐거움을 못 찾을 텐데 지금이 딱 적기다. 이제 정치 그만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안 치던 사고를 더 친 거죠. 도의원 수준이면 이게 감당이 좀 되는데 더 큰 사고를 쳤어요. 새날만큼은 전폭적으로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 막 모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랑 똑같으세요. 제 꼬맹이가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인 아이한테 세월호 이후에 또 각성하게 된 게 있잖아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목표로 사실 아주 좁혀서 보면 네. 아마 이모 부모님 같은 분들 되게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 지금도 그 마인드로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심정적 동지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원하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북에 있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 그리고 지지자들 많이 불러주시고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투표를 하면 이분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좌절감을 느끼는 게 반복이 되면 내가 삶에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이런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면 인물, 말씀이면 말씀, 컨텐츠까지. 자,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였고요. 여러분, 언론이 만드는 누가 당선될 거야 같은 이야기는 일단 지우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원 없이 싸웠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후보님은 또 조만간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